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서 소단원 8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5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초월함수에 대한 개형을 미분과 이계도함수를 구하지 않고 계략적인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했었죠. 그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수식만 다루는 단원이긴 하지만 그래프랑 연계를 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항들이 수능이든 모의평가든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이거든요. 요번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집 미적분 단원에 보시면 총 8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이번 9월 1일 시행됐던 선배들, 3학년들 쳤던 시험에서 나왔던 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단어는 관련 부분 2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말미에 수업을 일단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끝내고 난 뒤에 이 문항을 한번 풀어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입시랑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 문제 고민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춰두고 필기해 두시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초월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방정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부등식은 우리 지수로그의 방부등식에서도 예전에 수원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방부등식을 배웠었죠. 2차 함수, 3차 함수,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방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요. 그거랑 똑같이 연계가 돼서 수투에서도 했었고, 미적분에서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겁니다. 결국은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두 함수의 교량 역할, y에 대한 교량 역할로서 교점을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fx랑 gx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할 것 같으면 얘를 함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교점이 좌표라는 것이죠.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실제로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풀이를 할 건데요. 우리 x 빼기 lnx의 제곱 형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형으로 그려왔었습니다. 대충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x 이 형태가 되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린 것이거든요. 그럼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를 말해보아라 하면 결국 x축과 생기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죠. 하나, 둘. 물론 그는 1, 2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실근을 직접 구하기 어려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건데 방정식 fx 이퀄 gx가 있으면 실근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자, 일단 밑줄을 쳐놓고 오겠습니다. 즉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이란 것은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 x좌표와 같다. 이게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방정식의 서로 다른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제를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이 x승 그리고 y는 x 플러스 2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랑 같이 이제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해석이 되는 것이죠. 루트 x는 우리 유리함수 단원에서 고1 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었죠. 다음 3x-2라는 것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형태니까 아마도 그래프가 개형만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 하면 서로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한 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lnx랑 2의 마이너스 x를 y에 대한 교량 역할로 그래프 두 개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x 교점의 개수. 실제로 그는 교점의 x좌표죠. 그래서 그려보면 lnx라는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 될 것이고 2의 마이너스 x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훨씬 더 이제 뾰족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오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근인지 몰라도 적어도 교점은 하나에서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셈하고 같이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x-ln x-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우리 늘 보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일단 그래프 개형으로 k를 한번 추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사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추측해 보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죠. 자, 예제 1번입니다. x-ln x-k = 0, 실근 갖는 k 범위인데 첫 번째 그래프 해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ln x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고 x-k로 보게 되면은 x-k라는 것은 y절편이, 그러니까 45도로 기울면서 y절편이 -k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뭐 물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평행하게 되면. 그럼 ln x는 이제 우리가 1을 지나는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될 땐 두 점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접할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은 접하는 것 이하로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 그림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물론 미분을 하셔서 추측하셔도 되지만 LNX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게 우리 59쪽에 예제 4번에 1번을 한번 보세요. 넘어가 보셨어요? 네, 어떤 형태의 문제였냐면 예제 1번은 제가 그때 강조를 드렸던 게 ln에 이건 좀 외워달라고 했었죠. 사실은 우리 lnx랑 ex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lnx 플러스 1분의 x에 대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기억하십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결국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0에서의 lnx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의미였거든요. 0을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ln 1이죠. ln 1이니까 0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고 뭐 여러 번 해드려서 그죠? 얘가 우리가 뭐라고 암기를 하고 있냐면 1이라고 암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lnx에서 1에서의 기울기는 당연 1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운이 좋게 기울기가 1짜리인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1,0에서의 접기가 반드시 1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외워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쉐이프인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1일 때 접선이 실제로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평행인 것이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암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때니까 이때는 45도고 1이 될 테니까 이 점이 지금 실제로는 빨간 색깔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찾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k가 작게 내려가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k가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곧바로 답은 1이 k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의 해석을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교점을 구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겠죠. 왜냐하면 얘를 ln을 취하게 되면 x-k가 ln x를 만족하는 거니까 초월함수가 있는 경우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도 어렵고 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월함수는 그래프 해석 측면에서 이제 가셔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뭐 다항수를 돌리든지 역함수를 사용해서 돌리든지 해서 우리가 해석적인 방식으로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해석 방식인데요. x-lnx를 우리가 지난번에 개형 그릴 때 합 혹은 차를 바로 개형 그리는 연습을 좀 했었는데, 일단 x-lnx의 입장으로 보시면 좀 그림이 헷갈리시니까 살펴보시면 일단 x가 y는 x지 않습니까? y는 x에서 lnx를 지금 밑에 검은 색깔이거든요. 곧바로 빼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뭐 0일 때 정의가 안 되지만 아주 0 작은 근방에서는 이 작은 수에서 lnx를 빼준 거니까 엄청 큰 마이너스 1억 정도를 빼주는 거니까 더하기 1억으로 이렇게 높게 찍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 정도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x 이 정도 높이에서 이만큼 빼주니까 점점점 감소하다가 결국은 이 노란 색깔 라인을 보시면
이 검은 색깔 X, 조금 나머지 지울게요. 헷갈리시니까. LNX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얘가 LNX고, X에서 검은 색깔에서 검은 색깔을 빼주는 입장이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이 노란 색깔 지점에서는 1 빼기 0이 되니까 이 지점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빼준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1만큼 빠졌던 게,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접선의 기울기 생각해보면 y는 x랑 비교해보면 이 녀석은 실제로 그대로 접하는 거 맞죠? 원래는 1만큼 올려보세요. 오른쪽 부분을 여기 접한다고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높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0을 유지하지만 조금이라도 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다 그죠? 실제로 차가 올라가는 정도는 이 부분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일 때. 이해되실까요? 이 라인일 때 여기서 일만큼 지금 평행이동한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는 정도는 이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만큼이 올라가면 돼요. 이 라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는 평가원이든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제 대칭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강한 거는 X가 더 강하죠. 그래서 합에 대한 이야기가 차에 대한 이야기니까 X가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될 거라는 것을 1번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lnx를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합의 입장, 그러니까 빼기의 정의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lnx에 마이너스를 붙는다는 것은 원래 있는 lnx에서 x축으로 대칭시킨 거다, 그죠? 그래서 대칭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파란 색깔 입장에서 마이너스 ln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파란 색깔과 검은 색깔 y는 x를 합해라 이런 의미니까 우리 아주 영 근방의 오른쪽에서는 이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해지니까 아까 전처럼 보라색 쓰면 아까 전처럼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 좀 더 위에,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근방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쭉 오다가 결국은 합하는, 그러니까 그 파란 색깔, 검은 색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파란 색깔, 검은 색깔 합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길이만큼 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는 분명한데 내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서 어쨌든 이 노란 색깔 영역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지나긴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혹은 얘가 최소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파란 색깔을 또 그 1만큼 올려서 생각을 해보죠. 1만큼 올리면 파란 색깔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얘는 통과를 할 거고. 그러면 이 파란 색깔 간의 거리가 전부 다 지금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플러스 1만큼 올렸으니까. 근데 이제 플러스만큼 1만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기가 편하냐면 이 파란 색깔 검은 색깔의 합이 일단 최소가 되는 지점은 명백하죠. 언제냐면, 왜냐면 이때는 이 빨간 색깔 이 높이에서 이 파란 색깔 높이 이만큼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에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합하는 거라서 최소의 합인,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기 2한 합인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 칸에 이제 얘들을 다 내려주면 되죠. 이 빨간 색깔 점들을 내려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보라 색깔 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실험은 물론 얘는 이제 계속 가깝게 지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접하게 위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지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도 이제 또 두 개를 검은색과 파란색깔의 합으로 그냥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미분은 물론 하면 끝이 나지만 너무 쉽게 이런 연습들을 이제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소한 함수들이 보여질 거니까 합과 차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예측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또 아까 전처럼 한 칸 올린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맞죠?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검은 색깔과 이 한 칸 올린 녀석의 합을 한 다음에 한 칸을 다시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파란 색깔로 한 칸 올리면 이 검은 색깔과 파란색의 합이 좀 더 보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lnx의 1,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당연히 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대칭 구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칸만큼 올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y는 x랑 정확하게 90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아까 세 개의 케이스 중에서 어디로 갈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평행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빨간 색깔 한 칸 올린 빨간 색깔과 검은 색깔의 합은 분명히 이 두 개가 상쇄가 되면서 라인이 어떻게 잡히냐면 상쇄가 되면서 1인 쪽으로 잡히겠죠. 그냥 이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보라색으로 표현해 보면 예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과 빨간색의 합은 Y는 1인 라인인데, 그러면 이 파란 색깔과 합은 파란색이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보라 색깔 입장에서는 이 노란 색깔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갔던 1번, 2번 중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와야 돼? 1, 2, 3번 중에서 2번 상황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극소값이 될 거고 지웁니다. 극소값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았고, 그죠? 보라 색깔은 최종 그래프입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X쪽 달려가면서 이렇게 갈 거다.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오죠. 이 2번 형태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보라 색깔이 이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분을 통해서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보라 색깔 그래프는 어떤 것도 관계없이 똑같은데 1에서 극소값 1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합과 차에 대한 대응의 조사를 통해서요. 최대한 좀 천천히 해드렸고 네, 미분으로 체크를 해보죠. 미분해보면 1 마이너스 x분의 1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추측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제 한번 장난을 해보시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죠. 그러면 당연 x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이 되는 시점에서 이 형태는 어떤 형태죠? x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x를 곱해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실제로 이 형태가 1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맞불이 되는 것이죠. 맞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계도 함수로 미분을 해보죠. 이계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얘가 이제 뭐 얘를 fx를 했을 때 f 프라임 x고 물론 x가 양인 범위에서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버리면 f2 프라임 x는 1이 상수에서 날아가고 x 제곱 분의 1이 되는데 얘는 x 양수일 때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우리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죠. 그래서 역시나 볼록성은 바뀌지 않고 극소값이 1을 갖도록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1,1 지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대칭적으로 쭉 간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지브라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x 그다음에 아까 뭐 lnx를 두 개를 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아까 전에 실험했던 것처럼. 혹은 마이너스 lnx를 더했다라는 입장으로 보면 더했다는 입장으로 보면 또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비대칭 구조로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도 충분히 추측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똑같이 형태가 나옵니다.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얘의 그래프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x-lnx는 0 플러스로 가면 당연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얘는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 맞죠. 플러스 무한으로 가면 당연 x축이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러스 1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t분의 1로 치환해서 극한을 취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실수 k 값을 보면 1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보다 클 때만이 이제 이렇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크면 됩니다. 1보다. 그래서 k가 1보다 클 때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문제 2번도 이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kx를 넘겨가지고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k의 값의 범위에 따라 조사를 했으니까 일반적인 풀이를 2의 x승이 kx라고 두고 y에 대한 교량역할로 잡은 다음에 근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x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이때 기울기 1이고 얘가 y는 2x고 얘는 kx인데 kx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두 점이고 이렇게 되면 한 점이고 이렇게 되면 안 만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하는 이 점만 알면 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접선에서 배웠듯이 뭐 t, 2의 t가 좌표라고 하면 기울기 정의 때문에 t분의 2의 t승이 원래 기울기 그리고 그 k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t분의 2의 t가 k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f't, 즉 이 x승의 미분 값에다가 t를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2의 t가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2의 t승 어차피 양수니까 내려주시면 약분 되고 따라서 t는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1이 되니까 k는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k가 2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시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k가 2보다 크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고 k가 2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k가 이제 이 밑에 그 2보다 작게 되면은 뭐 어떤 직선이든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아예 안 만나죠. 안 만나다가 그러니까 k가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초록색깔 상황이죠. 초록색깔. 그래서 안 만나죠. 이 지점 될 때까지도 안 만납니다. k가 0인 지점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만나지 않다가 k가 이제 조금이라도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라 색깔인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검은 색깔인 이 x승 그래프랑은 반드시 보시다시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k라는 음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훨씬 크더라도 당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이때도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얘가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 파란 색깔 있는 영역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일 때는 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부등식에서 부등식 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똑같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를 보이고 싶을 때는 이 gx를 넘겨가지고 얘가 절대 부등식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오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1 때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형태고 예제 2번 얘 개용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일단은 요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면 -3을 넘기겠죠. 그래서 x가 양인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보이면 되니까 넘겨주시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4 3을 넘겼으니까 -3이 0보다 같거나 큰 임을 보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우리가 그러면 fx라고 두죠. fx라고 두게 되면 x는 물론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입니다.
물론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자,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미분해 주시면 f 프라임 x는 이가 떨어지고 2분의 1의 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x가 0일 때. 마이너스 하면 약분, 그러니까 그 미분하면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x 제곱은 이제 양이니까 곱해버리면 2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4가 0을 만족하고 2를 곱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8이 이제 0이 되는 것이니까 x가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죠. x-2 공식이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고1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곱셈 공식이고 얘는 우리 뭐 많이 보다시피 판별식 d가 음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4분의 d를 보게 되면 b제곱, 반의 제곱, 1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됨으로써 음수가 나오고 얘는 이렇게 위로 뜨는 형태죠. 뜨는 형태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이제 그 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얘를 날려줘도 되고 따라서 이제 x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f'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는 이제 나왔고 0이 되는 값은 x가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얘의 개형은 실제로 x제곱 곱해서 양수인 녀석을 곱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x-2에만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의 개형의 형태는 증가한 상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fx 기준이 f' 기준이고 fx 기준에서는 2로 감소했다가 2에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x가 결국은 극소값이 사실 최소값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f 뭐일 때죠? f 2일 때가 되겠죠? x가 2일 때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f2를 집어넣어 주시면 2는 4, 1, 2점을 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0이 됨으로써 따라서 최소값이 이렇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같거나 같다는 얘기고 서로 fx는 0보다 같거나 같다가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문제 4번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개형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미분을 통해서 그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와 얘를 그려볼까라는 얘기는 얘를 이제 그려라는 얘기인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지금 생각 키우는 수학에서 그려갖고 요구하는 바가 여학생 이야기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보다 같거나 크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여학생. 그럼 이제 개형으로 본다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내려줬으니까 정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1로 내려오면서 0,0을 지나는 상태죠. 그래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1만큼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때까지 우리 했던 극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외웠듯이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직선 이름이 그냥 곧바로 마이너스 x가 나와요. 이 검은 색깔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지수함수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x보다 같거나 크죠? 끝났다. 여기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넓힌 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미분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 넘겨주시면 이건 해결됐고 오케이. 미분 방식을 보자 이거요. 미분. 그러면 우리가 클레임할 것, 주장할 것은 2의 마이너스 x 넘기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냐가 질문이거든요. for all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이제 하려면 결국은 또 미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두고 아까 전처럼 남학생 이야기는 f'x를 구해봅시다. f'x 구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인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을 넘겨주니까 1이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것이고, 1이라는 것은 2의 0승이니까 지수가 유일한 이유 때문에 x는 이제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일 때 도함수가 이제 0을 값습니다. 그러면 극값을 가질 수 있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x는 0이 확정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증가한 상태를 좀 살펴보시면 1-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러면 얘 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양변에 2의 마이너스 x승, 어차피 양수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두고 어차피 부호 결정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버리면 2의 x승을 곱할까요? 그게 낫겠죠? 지수 없으면 2의 x승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에서 0 근방에서 살펴보시면 증가표가 2의 마이너스 x,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 지점 0이 되는 거고, 그럼 맞불이 되는 거니까 이 형태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면서 0까지는 감소하고, 오늘 모의고사 못 풀어드리겠네. 0까지 내려가고 0부터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F0을 집어넣어 주시면 0 집어넣으니까 2의 0승 플러스 0 마이너스 1, 즉 0이 최소값이죠.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학생 이야기로 최소값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되시겠죠? 자, 138쪽의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또 의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기회로 넘길게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기회 되면.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에 그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fx equal gx의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는 두 함수 fx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 같거나 크다 gx가 성립만 보일 때는 얘를 넘겨가지고 hx라고 두고 얘가 0보다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큼을 보이면 된다. 이게 방부등식의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방정식, 부등식을 보는 방법.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죠.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y는으로 교량 역할을 해서 살펴본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y는 x-2분의 1 sin x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y는 x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미분을 할까요? 미분을 해보면 얘를 fx라고 두고 좌변을 fx라고 두고 일단 얘를 좀 지울게요. 자, 일단 개형으로 해석을 그냥 먼저 할게요. 이미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리 그려왔는데 y는 x고 y는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되는 지점이에요. 이 검은 색깔은. 그래서 표시해주면 여기 2분의 1이라는 소리 2분의 1. 밑에도 2분의 1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파란 색깔인 y는 x랑 빨간 색깔인 마이너스 2분의 1 sin x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sin x는 0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마이너스 x보다는 좀 더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파란 색깔인 그 x랑 빨간 색깔을 합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결과값을 보라색으로 써보면 좌판은 같지만 실제로 기울기가 2처럼 올라가면서 2분의 1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어떤 점에서 이제 이 파란 색깔 y는 x랑 만나게 되냐면요. 이 점이죠. 그다음에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의 합은 이 상황일 때는 파란 색깔 그대로 나오죠. 보라 색깔은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sin x를 그대로 y는 x만큼 기울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sin x를 그려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한번 이걸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미분하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오지브라로. 네, 그려왔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x-2분의 1 sin x 보라 색깔이고 y는 x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계속 대칭 형태가 맞습니다. 그죠? 꽈배기처럼. 그리고 아까 전처럼 y는 2분의 1x 그려보면 여기서 접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럼 실제로 이제 y는 1에서 그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확인되죠. y는 1 넣어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한 개니까 근의 개수는 한 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하게 보라색 그려줬고 y는 1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우리 쌤하고 그린 거에 의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는 이제 한 개가 되니까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 이렇게 이제 개형만으로 파악하는 연습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렇고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풀이대로 미분해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네. 뭐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또그 이항을 시키는 거죠. 2분의 1에 sin 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1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같은 식이기를 2분의 1 sin x가 x-1이죠. 그래서 2분의 1 sin x 그리기 쉽고 x-1을 그리기 쉽죠. 뭐 미분하셔도 되는데 미분은 언제 확인하시는지 보면 2분의 1 sin x는 아까 전처럼 최대 최소가 2분의 1을 가지면서 똑같이 눕히기 전입니다. 그죠? sin x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생겼는데 x 플러스 x-1이라는 녀석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 두 배 차이 나는 결국 개형 문제다 그죠? 마이너스 1에서 그대로 y는 x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쉐이핑에서 보면 그대로 이렇게 y는 x로 대칭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요점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냐면 한 개밖에 없다는 것도 미분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죠? 한 개 된다고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도록 하죠. 다음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형태가 우리 또 많이 개형을 봤었죠. 2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x 승이니까 실제로 대칭 형태죠. 2의 x 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칭 형태 기울기 1이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승은 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인데 두 개를 이제 합하는 함수니까 y는 1을 기준으로 이때 기울기 1이거든요. 기울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때 기울기 1이고 접선의 기울기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간 색깔 두 개가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라서 빨간색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 노란 색깔, 즉 기울기가 0인, 그러니까 1인, y는 1인 이 상황이 되거든요. 빨간색 두 개의 합이. 근데 이 검은 색깔들은 이 빨간색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프 개형이 추측되기를 두 개를 합한다는 의미는 이 부분 0일 때는 1 더하기 1이니까 2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럼 파란색을 쓰면 이 노란 색깔 부분은 상쇄돼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개 다 하면 이제 1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녀석을 지금 더하고 있죠. 맞습니까? 빨간색보다 이게 더 크고 빨간색보다 더 크니까 분명히 이런 한 라인을 딱 잡아주시면 이보단 더 높게 잡히겠죠, 높게.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될 거니까 형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대칭 형태로. 그래서 얘가 이제 K가 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뭐 개형 생각해 주시면 K가 이보다 커버린다라는 사실 확인이 됩니다. 물론 미분을 하셔도 되죠. 미분하시면 2의 x 미분하면 2의 x고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2의 x는 2의 마이너스 x 2의 x승 곱해버리면 2의 2x는 1이니까 x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0에서 극값을 갖고 실제로 그 극값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x 0일 때 금방 해서 좀 찾아볼까요? 비슷하죠. 양변에 2x승 곱해버리면 2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에서 0점이니까 당연히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고. 그래서 마를 가지니까 0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극소이자 최소값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함수식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어 주시면 2가 나오니까,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예측했었던 녹색깔인 2로서 최소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이 추측되니까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 비슷합니다. 그죠? 자, 지우고 오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3번에 2번 가죠. 마이너스 루트 2x를 오른쪽 넘깁니다. 그러면 좀 빨리 풀어야겠네. 시간이 또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x 플러스 k는 루트 2의 가로 바로 칠게요. x 플러스 2분의 1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대략적인 개념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k니까 45도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아마도 뭐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되겠죠. 얘가 이제 어디서 접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미분을 통해서 찾아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니까 이거보다는 완전히 작아야 되고, 완전히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갖거나 커도 되죠. 이 점은 지나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잘 그림이 아시겠라고 보고 이때의 K값 찾으면 되는 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지금 이 거리가 2분의 1이 돼 있으니까, 맞죠? 2분의 1만큼 이동을 해가지고요. 미분해도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색깔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접하는 지점 찾을 수 있잖아요. 접하는 지점 찾아서 그만큼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다시 또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K값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K값 입장에서는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이때의 K값에서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 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미분하기에는 뭐 바로 미분할까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뭐 2분의 1 이동해서 하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t라고 하면 얘는 루트 2의 t가 되겠죠. 2분의 1만큼 오른쪽 다시 이동했으니까 점이 좌표 나왔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면 되죠. 2분의 1만큼 이동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y는 2의 x승을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루트 2의 x를 미분해주면 얘는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떨어지고 2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속미분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 2가 약분되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2의 2t 루트 분의 1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가 파란 색깔 정의 때문에 기울기 1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루트 2t를 곱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1은 2t가 되고, 따라서 t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t값이 2분의 1이고, 그럼 얘가 2분의 1일 때 점을 지나는 좌표가 뭐 기울기 정의 쓰죠. 그게 낫겠죠? 잠깐만, 2분의 1일 때. 그래서 뭐 어쨌든 2분의 1일 때 1을 지나죠. t가 2분의 1일 때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 푸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많이 풀어갖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습관이 돼버렸네. y-1은 기울기가 1이니까 x-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1 넘겨주면 K가 이때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파란 색깔 K가 2분의 1이니까 실제 0,0 지날 때는 K가 0이니까 실제로 이 상황일 때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K가 가능한 범위가 0부터 K가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만큼 다시 올려줘야 되죠. 우리가 그 왼쪽으로 당겼으니까. 다시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K가 1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냥 미분해서 그냥 푸는 게 나았겠습니다. 네, 괜히 이동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동하고 뭐 이런 연습을 좀 시키려고 했다는 점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4번부터 한번 또 풀이를 해보죠. 네, 이제 그냥 막 미분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양일 때 이게 되냐 했으니까 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이 양수임을 보이자 이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합니다. x 양인 범위에서.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가 0이 되는 지점 찾아보면 x가 0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x가 0일 때다. 그럼 그 값은 x가 0일 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0 근방으로 보면 이 도함수는 0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같은 거죠.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이것도 좋지가 않네. 0보다 크다 했는데 x가 0일 때가 0인데, 근데 0 이후로만 정의가 되죠. 도함수가. 맞죠? 0 이상일 때 0보다 완전히 초과됐을 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2, 3 이런 거 넣어보시면, 1 같은 거 넣어보시면 양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f 프라임에 대한 도함수가 0 이상, 0보다 클 때에 그 계구간에서 정의된 게 플러스로 정의되니까, 실제로 0 이후로는 증가되니까, f0을, 그러니까 0일 때의 극한을 생각해 보죠. x, 그러니까 뭐 그것이 봐야겠네요, 그죠? 그래프 기형 그리지 않고 얘를 fx라고 두게 되면, 일단 은근히 조금 피곤하네요. f0을 집어넣게 되면 0 빼기 0이니까 f0보다는 분명히 크거든요. fx가 계속 0 이후로부터 증가되잖아요. f 입장에서. 그래서 fx는 0보다 완전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얘도 넘겨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넘긴 다음에 우리가 뭘 보이면 되냐면 4번에 2번은 2의 x승에 1 마이너스 x 넘기면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겠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더하기 1이죠.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냐 이거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상수니까 미분 끝났고, 얘는 2의 x 묶이고 1 있고 날라가니까 2x x네요. 자, 얘가 이제 도함수고 얘가 0이 되는 지점 찾아보면 2x는 무슨 양수니까 x 0일 때고, 그러면 얘는 이제 0 근방에서 살펴보면 0보다 크게 되면 2x 곱하기 x니까 무조건 양수, x 왼쪽일 때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연속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맞불이 되니까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f0일 때 최소값이다.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뭐 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원래 함수에다가 f0를 넣으면 f0보다 크니까 0을 딱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fx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좀 푸셔도 되겠죠? 빨리 풀게요.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C2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가 최소값을 언제 갖는지를 찾으면 되니까 이 함수를 fx라고 두고 뭐 미분해보죠. f'x는 2x 플러스 sin x입니다. 맞죠? 코사인 x 미분하면 sin x니까 부호 바뀌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sin x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지점 살펴보도록 하죠. 0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냐? 뭐 그래프로 해석을 하죠. 이거 방정식 뭐 초월함수니까 sin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음식이 있고, 이 2x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는 0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이제 0일 때 근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값은 0 근방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 건데, f 프라임을 생각해 보면 그리기가 귀찮아서 0 오른쪽에 있으면은 부호가
사인도 양수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근방입니다. 0 아주 작은 근방에서 당연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양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0 왼쪽에서는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풀이 이렇게 풉니다. 좀 더 엄격하게 풀면 좋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에서 이제 극소값, 최소값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 따라가보면 x제곱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더하면서 쫙 올라가는 형태니까 아마도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칭이 되면서 한번 보면 F2 프라임을 구해도 되죠. 우리 예전에 그 이계도함수가 그 양이든 음이든 결정되고 그 값이 결정되면은 그 최대값, 극소값, 극대값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수학 확대경인가 거기서 얘기했죠. 그거 써서 F2 프라임 구하게 되면 2에서 뭔가를 이제 빼더라도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볼록이 상태고 0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최소값, 극값, 그러니까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0이 이제 극소값, 최소값이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죠.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되면 0 마이너스 코사인 0이니까 1이고 결국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니까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이제 무조건 같거나 작으면 되기 때문에 k 자체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도전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도전 6번 따로 그냥 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개형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찾아낼 개형이 제곱을 하기 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상태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가 어차피 제곱해도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채보면 2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그 값을 찾는 시점 보면 x가 이제 0일 때죠. 그죠?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2의 x가 0이 되는 지점 기준으로 0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으면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0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양수가 되니까 f 프라임 입장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호 변동은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0에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 f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안쪽 함수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fx 안에 있는 녀석을 살펴보면 형태가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f2 프라임 해보면 이 x가 되고 얘는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형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정역 자체는 실수 전체고 fx가 그다음에 뭐 정근선 플러스 무한대 보내면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면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볼게요. 어쨌든 어디로 가든 0일 때 극소값입니다. 0일 때 집어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이때 극소가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샤라라 샤라라 뭐 대칭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대칭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제 fx고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건 fx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뭐 정근선이 있나? 뭐 이렇게 정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볼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정근선이 가게 되면 볼록선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x축을 지나긴 지나야 됩니다. 혹은 x가 충분히 fx에서 x가 충분히 크면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쯤 보게 되면 얘가 0이죠. 0 더하기 플러스 무한대 빼기 3이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맞네요. 분명히. 그래서 fx 이렇게 되니까 얘의 그 제곱 형태는 이제 제곱을 하면 되거든요. 또 곱하기 곱셈함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제곱을 하면서 fx 제곱을 지금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fx 제곱은 큰 데서 더 크게 되면서 부드럽게 여기서 이제 튕기게 될 겁니다. 부드럽게 튕기게 될 거예요. 부드럽게.
뭐 사실은 그 개형은 사실 관심이 없고, 여기서 마만을 뿌리니까 튕기게 되고, 아까 여기서 이제 극소극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 부분은 4가 될 겁니다. 4가. 맞죠? 해서 뭐 느낌이 이런 느낌이 되게 좀 비대칭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세시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죠. 뭐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곱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곱상수. 그러면 결국 세시근을 갖는 값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4에서밖에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y가 4일 지점.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때는 4개고, 이때는 2개고, 이때는 없고, 이때는 2개고 이렇게 되니까 세시근 갖는 지점은 이렇게 딱 그러니까 4를 딱 지날 때 이때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k는 4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오버됐네요. 생각보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